전 남편의 동의 없는 출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예, 손해배상도 즉 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둘째 임신이라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이 임신이 전 남편과의 이혼 이후 배아 이식을 통해서 생성이 됐다는 겁니다. 배아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 수정란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전 남편과 혼인 유지 과정에서 생성된 배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식을 해서 임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아 이식 과정에서는 특별하게 쌍방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묵시적 동의, 즉 최초 배아 생성 당시에 진행된 동의가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은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전 남편 조 씨의 경우에는 이시영 씨의 일방적 배아 이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엔 반대를 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반대를 했던 전 남편 조 씨가 어떤 배경에서 아이의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이 선회하게 된 걸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지난 3월 결혼 8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시영 씨는 아이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강한 엄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에는 6살짜리 아이를 업고 설산인 한라산을 등반하기도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아이를 업고 4000m 고지의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아이에게 힘들지 않냐,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남편 조 씨의 경우에는 요식업 성공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회에 불러올 파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일방이 아빠가 되길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자녀에 대해서 그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이 아빠의 입장으로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양육비 지급은 물론 상속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동의 없이 생긴 아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법적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배우 이시영 씨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 이식 임신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민법 844조에 따를 때 신생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혼인 중에 임신했거나 혼인 종료 후에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자동으로 이 경우에는 남편의 친생자로 등재가 되죠. 즉 여기서 태어날 아이가 혼인 종료 후 300일이 넘어서 태어날 경우에는 네. 일단은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임신의 기준 시점을 추정이 아닌 착상으로 보기 때문에 음, 300일이 넘어서 태어날 경우에는 신생 추정의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음, 지금 인터뷰 보니까 전 예, 남편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밝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인지, 즉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법적 부재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아 이식에 대해서 전 남편은 네, 처음에 부동의를 했다고 좀 알려졌는데 예, 만약에 이시영 씨의 경우가 아닌 다른 사안으로 끝까지 네, 배아 이식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면 현행법상 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인 건가요? 예,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입법의 불비가 이게 현실로 드러나게 된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회학적으로 유의미한 지금 어떤 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체외 수정으로 배아를 생성할 때는 부부 양측의 서면 동의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확실히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문제는 배아를 이식하는 단계, 특히 이혼과 같은 중대한 신분 변동이 발생한 이후에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그 법률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전 남편의 동의 없는 출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예, 손해배상도 즉 좀 불가한가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유산 사례가 옛날에 판례로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아니고 유사 사례입니다.
전 남편이었던 분이 병원을 상대로 왜 이것을 도왔냐라고 하면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전 남편의 최초 동의가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았으면은 계속 동의가 묵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혼을 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 이혼했으니까 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명시적으로 고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떤 뭐 손해배상 책임이나 뭐 법적 책임 예, 모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전 남편이 일단은 병원에 명시적으로 배아를 쓰지 말아달라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뭐 손해배상 책임이든 어떤 형사 책임이든 이건 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친권 문제에 대해서 양육권 음, 문제랑 함께 이시영 씨가 네,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다른 일방 그 전 남편분께서 아이를 원한다면 데려올 수 있는 네. 것인지. 실제로 이혼한 이후에 출생한 그 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통상 이혼한 부모의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이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친한테 친권 양육권이 귀속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결국은 협의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결정해야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을 결정해야 되고 친권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는 당연히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시영 씨 전 남편의 경우에는 이제 의도치 않게 모든 의무를 좀 부담하게 사례군요. 예, 그럼 아이에 대해서 지니는 모든 의무는 당연히 부담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그 아이는 상속권을 가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이시영 씨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될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부동의했던 당사자가 아이 원한다고 소송하더라도 데려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 어린 아이의 경우에 엄마의 경제력이 매우 떨어지거나 엄마의 뭐 정신 건강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해서 학대의 위험성이 크다 뭐 이런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한 예, 어머니에게 친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진짜 전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양육비를 잘 부담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양육비 거부 시액이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기존과 똑같이 양육비 거부 시 뭐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든지, 뭐 감치 명령이 떨어진다든지, 양육비 이행 명령이 떨어진다든지, 동일한 어떤 법적 페널티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시영 씨 전 남편분께서 굉장히 재력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고 수준의 또 그럼 양육비를 내야 하시겠네요. 예. 이 문제는 부모가 될 권리와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라는 핵심적인 어떤 윤리적 딜레마가 지금 현재 발생하는 사안이고, 예, 이 음. 부분과 관련해서 좀 조속한 입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상속권 부분에서 전 남편분께서 억울할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아이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분이 좀 사실인가요? 네,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법적 상속 지분 같은 경우는 뭐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장녀든 막내 딸이든 전혀 상관없이 동등하게 상속권이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지분 역시 동일합니다. 양육비랑 상속권 같은 경우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전 남편분께서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 같은 거군요. 이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본인께서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서 가지게 될 경우에는 뭐 양육비 부담 책임은 면하게 되겠죠. 오히려 그 경우에는 이시영 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결국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이시영 씨가 꼭 반드시 이 아이를 키우겠다. 본인이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전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게 될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거죠.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인지청구의 소라는 거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하면 본인의 아이는 확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이지영 씨 사안이 대한민국 사회에 좀 향후 어떤 파장을 좀 일으킬 거라고 좀 보세요? 이 한국에서는 결국은 부모가 될 권리, 어떤 시험관, 기술과 관련해서 대하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태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는데 대하의 어떤 사회적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대하와 관련해서 유전공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대하에게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될 권리를 더 중요시여야 될 것인지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를
중요시 여겨야 될지에 대한 사회적 어떤 철학적, 어떤 종교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고 네. 실무적으로는 배아가 생성된 경우에 이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고지하도록 하는 어떤 행정적, 법적 절차가 이제 구비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 좀 클리어하게 빨리 규정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더 두려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현행 법적 체계상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이 아빠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 부디 부모로서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의 존재 자체만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